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김가영이고 올해 35살입니다. 연하의 남편과 유치원생 딸 아영이와 셋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나름 입지가 좋은 깨끗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왔는데 월세는 제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남편은 야근은 거의 없는 회사라 대체로 정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남자 육아휴직도 가능하고 육아 지원도 잘해주는 회사인데 저와는 소득 차이가 좀 나요. 남편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과의 소득 차이에 대해 신경 쓴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돈 이상의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건 가사분담과 육아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그 이후에도 꼼꼼히 챙겨주죠. 그리고 저녁 준비도 해주고 세탁기 돌려주고요. 제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면 저녁이 다 차려져 있어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고마울 따름이죠. 그 대신 저는 아침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영의 아침을 챙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아침을 담당하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청소는 서로가 알아서 척척 치우고 있네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생활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건 남편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 초에는 아이는 둘을 낳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아영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이제 둘째를 갖고 싶어서 임신을 시도했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되었어요. 아영이를 가질 때는 임신이 바로 됐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1년 가까이 임신을 시도해도 잘 안 되다 보니 조금 지쳐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요즘 남편은 저에게 아영이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결혼 초와는 다른 입장을 비췄어요. 물론 아영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었어요. 어쨌거나 둘째를 쉽게 포기하긴 힘들더라고요. 다음 변화는 남편의 야근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야근과 거의 무관한 삶을 살던 남편이 일주일에 2~3번씩 야근을 하게 된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야근하는 날, 제 퇴근 시간이 맞으면 데리러 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야근을 대부분 하는 저로서는 좀 힘들었어요. 아영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연장 보육으로 기다려야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영이에게 엄마 아빠가 일이 바빠서 미안하다고 최대한 빨리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딸은 기특하게도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괜찮겠지? 싶으면서도 괜히 신경이 쓰여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왜 이 시기에 남편의 야근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의아했어요. 딱히 성수기도 아니었고 설령 성수기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야근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당신, 최근에 왜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해? 혹시 부서를 옮겼어? 아니면 승진이라도 하기로 된 거야? 그러자 남편은 신입사원들 교육을 담당하는데 업무 매뉴얼이 오래돼서 수정하느라 야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저녁밥도 함께 못 먹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유를 들었으니 오래 걸리더라도 2주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야근은 계속되었고 3개월 넘게 지속되었어요. 아영이는 여전히 연장 보육으로 기다리는 날이 계속됐고 저녁도 남편이 없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빠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영이의 말 한마디에 저는 남편에게 매뉴얼 만드는 건 도대체 언제 끝나냐고 강한 어조로 남편을 몰아붙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끄럽다며 자기도 일이 바쁠 때가 있는데 왜 재촉하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제가 매일 야근하는 건 괜찮고 자기 야근하는 건 싫냐며 잔소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설마 남편에게 시끄럽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말에 충격을 감추지 못한 저는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직 말이 안 끝났는지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나도 가끔은 집안일이나 쉬고 싶을 때가 있어.
동료들은 다들 집안일은 아내가 다 한다고 하더라. 물론 아영이는 내가 봐줄게. 내 천사니까. 하지만 그 외의 집안일 분담은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이것이 남편의 진심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좋아해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남편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 부부의 가사분담은 크게 바뀌게 되었어요. 아영이의 바람을 들어주고 싶었던 남편은 아침밥만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집안일은 제가 하기로 했어요. 분명히 제 몫이 늘어났지만 남편의 속마음은 집안일 하기 싫다는 게 진짜 속마음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야근을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머리를 써봤어요.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건 힘들지만 저녁에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날이 많아지니 지금 상황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영이와의 시간도 만들 수 있고 밤에 청소나 빨래를 하면 되니까요.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휴일에 혼자 외출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혼자서 휴일에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집에 있어도 하는 거라곤 아영이와 놀거나 폰을 하거나 둘 중 하나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남편이 수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뒷조사를 사람을 시켜 해봤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남편을 평소처럼 대했어요. 다만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아영이를 어떻게 할 건지를 잘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후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상대방은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20대 중반의 여자애였어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그 여자가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주변에는 임신했다고 말하지 않은 것 같지만 몸이 안 좋아서 최근에 회사를 쉬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는 걸 보니 임신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와는 아이를 안 갖겠다고 했으면서 상간녀를 임신시키다니. 충격 뒤에 찾아온 건 분노가 아닌 허망함이었어요. 그렇다고 아영이를 위해 일상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언제 남편에게 복수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일이 한창 바쁜 시기가 되었어요.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우리 가족이 아닌 상간녀를 선택한 거죠. 남편에게 반드시 혹독한 죗값을 치러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바쁘게 일하는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손님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의 상사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며 바로 병원으로 와달라고 말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바로 병원으로 뛰쳐갔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기 싫으니 그냥 남편에게 죽으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사분께서 당황하시던데 저는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계속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남편의 상태는 나중에 시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병원에 안 가서 시부모님께 연락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상간녀는 시부모님이 아는 한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천식을 앓고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가끔 발작을 일으켰었는데 이번에는 그 발작이 심했던 것 같고 그래서 병원으로 응급 이송이 됐다고 해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스스로도 주의하고 있었는데 아마 상간녀가 임신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왜 병원에 안 갔냐고 화내시는데 남편 뒷조사한 걸 알려드리자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며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모르셨을 테고 제 행동을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게 그 상간녀와 헤어지도록 남편을 설득해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든 부부 사이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고민을 많이 했던 터라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남편과는 계속 살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저를 배신한 죗값을 꼭 치르게 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로서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와줄 게 있으면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정말로 기뻤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며 시부모님 모두 제 편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의 5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가셨지만 상간녀 같은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입원하는 동안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이 집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개인 소지품은 보관이사를 불러 컨테이너에 보관시켰어요. 침대 등 부피가 큰 것들도 모두 보관시켰고요. 옷을 좋아하는 남편은 브랜드 옷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뭐라고 하면 괜히 곤란할 것 같아 그냥 보관이사를 이용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남편이 쓰러졌을 때 연락을 준 남편의 상사에게 연락했어요. 지난번에는 상간녀의 이름만 알려주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아서 남편의 바람과 상간녀의 임신에 대해 모두 보고를 했어요. 상사도 상간녀의 컨디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내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의제로 올려두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최근 며칠 동안 점점 더 나빠진 것 같더라고요. 퇴원하면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됐어요. 참고로 남편과의 이혼 이야기가 틀어질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도 섭외해놨어요. 5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남편이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문을 열 수 없죠. 제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놨기 때문이죠. 몇 번이나 인터폰을 울리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아영이는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데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이제 아빠 아니라고 말해주며 우리를 버린 사람은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와선 안 되는 거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남편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이웃에 민폐를 끼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을 통해 남편에게 말했어요. 비밀번호를 바꿨으니 집에 못 들어올 거고 짐은 보관이사 맡겨놨으니 궁금하면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아영이를 보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더욱이 이웃에 민폐를 끼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집에는 절대 못 들어오니까 시부모님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1시간 뒤 만나자고 했어요. 남편도 나름 변명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한 건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전의 1시간 후가 되었어요. 저는 아영이를 데리고 변호사에게도 연락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정확히 1시간 후에 도착하니 남편이 이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아영이를 안고 시댁을 나가려고 했어요. 아찔한 순간 시아버지와 변호사가 말려서 아영이는 무사했지만 자칫하면 끌려갈 뻔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아영이를 데려가고 싶은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는데 말이죠. 제 요구는 남편과의 이혼, 외도에 대한 위자료, 아영이의 양육권, 양육비 지급, 이 4가지였어요. 물론 위자료는 상간녀에게도 청구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 아영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일로 인해 접근 금지도 요구사항에 추가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 요구들을 꺼렸지만 이미 회사에 모든 걸 보고를 해놨고 죗값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해주자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혼 조정까지 간다고 해도 자신의 불륜이 원인이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만 지불하고 끝내자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의 수입과 저축을 고려하면 꽤 금전적으로 부담될 텐데 그 후에 남편은 저와 이혼이 성립되자마자 바로 상간녀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둘에게서 받은 위자료는 총 6천만 원. 게다가 매달 양육비로 70만 원씩 주기로 되었어요. 좋아하던 옷도 처분하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처분하고 그래도 부족한 건 빚을 내서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텐데 빚을 깔고 시작이라니. 저로서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둘 다 해고가 됐다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애정행각을 하던가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게 인정됐기 때문이죠. 남편은 부서 이동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완전 쌤통입니다.
정말 멍청한 두 사람이 빛과 함께 원룸에서 시작하는 걸 보게 되니 정말 속이 뻥 뚫려요. 반면 저는 살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 딸한테는 유치원을 옮기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괜찮다며 엄마랑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더라고요. 정말 기특한 제 딸을 남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키워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아영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